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1500도가 넘는 쇳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쇠팬은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열 보존력이 뛰어나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콩기름을 바르고 굽는 길들이기 작업이 잘 되면 녹도 잘 쓸지 않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쇠팬입니다. 온종일 뜨거운 열기와 씨름하며 무쇠 주방 기구를 만드는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청주 금속주물입니다. 먼저 쇳물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무쇠팬을 만드는 쇳물은 주 재료인 선철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가탄재와 점성을 조절해주는 귀소철을 첨가해서 만듭니다.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녹아서 펄펄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용해로는 고주파 전기로라고 하는데 S극과 N극의 자기장을 이용해 스파크를 일으켜 용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계속 고주파의 삐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녹아갑니다. 단단한 무쇠 덩어리도 녹을 만큼 뜨거운 용해로 안인데 신기하게도 녹지 않고 쇳물 위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바로 불순물인데요. 쇳덩어리에 붙어있던 흙이나 먼지 같은 불순물과 중금속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불순물 제거제를 넣어줍니다. 주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쇳물의 불순물 제거는 필수인데요. 이렇게 응집제를 넣어주면 불순물이 서로 달라붙어 제거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고철입니다. 갑자기 왜 고철을 추가하시는지 여쭤보니 고철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쇳물에 유동성이 없기도 하고 고철을 넣어 탄소 함량을 조절해주면 무쇠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쇳물이 완성되기 시작하면 작업자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불질이 시작됩니다. 가스불을 사용해 표면을 건조시켜줍니다. 쇳물은 습기와는 상극인데요. 습기가 있으면 쇳물이 튀어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제품의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거푸집의 건조가 완료되면 흑연을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흑연의 미끈미끈한 성질은 쇳물과 거푸집이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지게 도와줍니다. 이제 거푸집을 서로 결합해줍니다. 위아래 틀을 정확하게 맞춘 후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이 거푸집 내부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 빈 공간에 쇳물이 들어가서 굳으면 무쇠팬의 모양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제 쇳물을 넣을 차례입니다. 쇳물 바가지를 준비합니다. 쇳물은 한 번에 다 꺼내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용기에 덜어내서 사용합니다. 막 끓인 쇳물은 1500도 정도 되며 지금 붓는 쇳물의 온도는 13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편집하면서 다시 봐도 그냥 너무 덥습니다. 쇳물을 거푸집이 있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혹시나 쏟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옮겨온 쇳물은 다시 각자의 쇳물 바가지에 담아서 거푸집으로 가져갑니다. 이 쇳물 바가지의 무게만 10kg라고 합니다. 뜨거운 쇳물을 옮겨 거푸집에 붓는 일은 숙련된 작업자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속도로 적당한 양만큼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쇳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거푸집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며 그렇다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제품 불량이 발생합니다. 이 작업자분은 경력이 30년 정도 되셨는데요. 너무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쇳물을 붓는 일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쇳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쇳물을 옮기고 붓는 일은 수차례 반복됩니다. 안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쇳물의 온도가 1300도 밑으로 떨어지면 거푸집 안에 골고루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거푸집 제거가 시작됩니다. 흑연을 발라놨기 때문에 윗부분을 톡톡 치면 바로 빠집니다. 거푸집을 열자 아직 식지 않은 시뻘건 무쇠가 열기를 뿜어냅니다. 더위를 이겨내야 하기에 작업은 더 고됩니다. 주물 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한 곳에 모아줍니다.
이곳에서 열기가 식으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 공장은 주물팬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이건 소치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귀엽습니다. 다음 공정은 연마 작업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물 과정에서 생긴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줘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정말 힘든 작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마 작업은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물팬이 은색을 띱니다. 원래 주물 제품은 검정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다음 공정에서 비밀이 밝혀집니다. 마지막 공정은 길들이기입니다. 무쇠팬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콩기름을 무쇠팬에 두르고 굽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무쇠팬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대략 7번 정도 반복해줍니다. 무쇠는 그냥 방치할 경우 쉽게 녹이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들이기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쇠 제품은 자세히 보면 미세한 구멍이 제품 곳곳에 보이는데 그 구멍에 열을 가하면서 콩기름으로 메꿔주면 녹이 잘 슬지 않고 제품의 수명도 오래가는 것이죠. 완성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니 고생했다면서 제품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보답을 해야겠죠. 바로 삼겹살을 구워봤습니다. 주물팬은 열 전도성이 좋아 고기와 같은 음식을 고르게 익힐 수 있으며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는 논스틱 기능이 있어 기름 없이도 고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면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내구성도 가지고 있죠. 삼겹살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기름이 모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묵은지 투하. 잠깐 집중해서 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먹고 싶다.